자, 오늘 역함수 자 124페이지 한번 공부해봅시다. 자, 역자는 무슨 역자예요? 거꾸로 역자거든. 여러분들 역수하면 이렇게 위아래 뒤바꾸는 거 알죠? 그죠? 네. 그래서 역함수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거꾸로 뒤바뀐 함수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x에서 y로의 함수가 예를 들어서 x가 1, 2, 3이 있고 y가 4, 5, 6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1이 5로 대응되고 2가 6으로 대응되고 3이 4로 대응되는 이런 함수 f가 있어요. 이런 함수가 f가 있으면은 얘를 이제 대응 관계를 뒤바꾸는 거야. 그래서 얘를 정의역으로 놓고 얘를 공역으로 놓고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되돌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함수예요. 반대로 되돌리는 게. 자, 그래서 역함수는 대응 관계를 앞뒤를 바꾸는 거다. 자, 그래서 y에서 x로 대응시키고, 자, 4, 5, 6에서 1, 2, 3으로 대응되는 건데, 자, 1에서 5로 대응됐으니까 5에서 1로 대응되는 거예요. 2에서 6으로 대응됐으니까 6에서 2로 대응되는 건다. 그 다음에 3에서 4로 갔으니까 4에서 3으로 가면 되겠어요. 이렇게 대응되는 거. 요게 바로 역함수고, 자, 역함수 우리가 어떻게 표기하냐면은, 자, 표기법은 자, f의 여기 작게 위에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데, 요 마이너스 1 승이라고 안 읽어요, 이거. 자, 얘는 뭐라고 읽냐면은 f 인버스라고 있습니다. 인버스. 자, 요 인버스 요 녀석이 요 녀석. 네. 인버스가 거꾸로라는 뜻이거든. 자, 그래서 f 인버스라고 읽어줍니다. 역함수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역함수는 대응 관계를 이렇게 화살표를 반대로 돌리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쉽게는. 네, 그런데 모든 함수가 역함수를 가지냐? 그렇진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자, 1, 2, 3, 4에서 예를 들어서 4, 5, 6 이렇게 가는 함수를 생각해 보자. 1에서 4, 2에서 4, 3에서 5, 4에서 6 이렇게 가는 함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함수가 예를 들어서 함수 f였어요. 자, 그럼 이 녀석의 역함수를 생각해 보면은 y에서 x로 이제 대응이 될 텐데 4, 5, 6, 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내가 f 인버스를 구한다 치면은 1에서 4로 갔으니까 4에서 1로 가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 다음에 2에서 4로 갔으니까 4에서 또 2로 가겠죠. 그죠?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겨요? 함수는 뭐라 그랬어? 함수는 순덕이라 그랬어. 덕질 한 명한테만 해야 돼. 근데 여기 4가 어떻게 됐어? 덕질을 두 명한테 한 게 돼버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런 경우에 역함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자,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 그럼 뭘까?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떤 함수가 될까? 요걸 생각해 보면은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1대1 대응이어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지? 정역에서 공역으로 이제 대응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사생을 해야 돼, 사생을. 그죠? 예. 내가 좋아하는 다른 애가 좋아하면 안 되게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역과 치역이 일체적이 남는 애가 있으면 안 돼요. 자, 요렇게 되면은, 이렇게 됐을 때 얘를 화살표를 거꾸로 되돌려도 함수가 됩니다. 만약에 근데 여기 7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 그럼 화살표를 거꾸로 되돌렸을 때 4는 2로 대응되고 5는 1로 대응되고 6은 3으로 대응되는데 7이 덕질을 해야 안 해? 안 하지. 그럼 얘는 함수가 안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게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1대1 대응, 이렇게 정역과 공역이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까지 완벽하게 일치할 때 어떻게 된다? 역함수가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고3 때까지 괴롭힌 내용이 될 거예요. 자, 이거 반드시 외워둡시다. 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원래 함수는 어떤 함수여야 된다?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알겠죠?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하나씩 떨어진 게 아니라 실수전 체인집합에서 이제 대응 관계를 생각하면 보통 그래프를 그려줄 텐데, 1대1 대응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얘는 1대1 대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가로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3개나 생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러면 1대1 대응이 안 된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런 거는 1대1 대응이 안 되고 어떤 게 1대1 대응이 된다? 단조롭게 증가만 하거나 아니면은 단조롭게 감소만 하는 요런 녀석. 요런 녀석들은 내가 가로선을 어디다 그어도 무조건 한 개의 점에서 만나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이런 녀석들이 바로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1대1 대응의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된다? 단조롭게 증가만 하거나 아니면은 단조롭게 감소만 하는 함수다.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위에다 정리 한번 해두세요. 자, 어디다 정리를 해두냐? 자, 125쪽 위에다가 124쪽에 보면은 123쪽에 이제 역함수하고 파란색 네모칸 맨 아래쪽 두 번째 보면은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해가지고 진한 글씨로 있죠, 그죠? 예, 거기에 이제 함수 f의 역함수가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은 뭐다? f가 1대1 대응인 것이다 그랬는데, 자, 1대1 대응은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나온다?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단조롭게 감소하는 모양으로 나온다. 예, 요거 이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하나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y는 x 더하기 1이다. 이런 그래프가 있어. 자, 얘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y절편이 이고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텐데, 얘는 단조롭게 계속 증가만 하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요런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해요. 왜? 1대1 대응이니까. 요런 함수는 역함수 존재하는데, y는 x제곱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y는 x제곱 그려보면은 얘는 이제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가로선을 그으면 x가 두 점에서 만난 게 생기잖아. 그래 안 그래? 가로선을 그으면 함수랑 두 점에서 만난 게 생기죠. 요런 건 어떻게 된 거야? 1대1 대응이 아니야. 그래서 요런 거는 역함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런 거는 역함수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역함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125쪽에 있는데,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 서술형 쓸 때 그 순서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이 별표 3개 쳐놓고 순서 잘 외워둡시다. 자,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예를 들어서 하나 풀어보면 되게 쉬운데,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 녀석이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해주는 거 하니까 일단 1대1 대응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얘는 직선이니까 1대1 대응 맞을 거예요. 그죠? 예, 단조롭게 증가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변형을 해가지고 x는으로 풀어줘요. x는으로. 자, x는으로 풀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1을 이항시키고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x는 2분의 1에 y-1 이런 식으로 x는 y가 하나씩 이렇게 이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x랑 y를 뒤바꾼다. x 자리에 y를 넣고 y 자리에 x를 넣어줘요. 그러면은 y는 2분의 1에 x-1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바꿔주면 이 녀석이 바로 뭐가 된다? 이 함수의 역함수가 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역함수를 만드는 두 단계 잘 기억해두세요. 먼저 어떻게 해줘? 얘를 x는 x에 대해서 풀어줘. x에 대해서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x랑 y를 뒤바꿔줍니다. x 자리에 y 넣고 y 자리에 x를 넣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x랑 y를 뒤바꾸는 거에 대한 걸 우리가 어디서 한번 들어봤어? 언제 들어봤지? 도형이 이동할 때 들어봤습니다. 그죠? 네, x 자리에 y 넣고 y 자리에 x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함수의 그래프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죠? 네, 대칭인 모양으로 나와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 하니까, 자, y는 2x 더하기 1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그럼 얘는 이렇게 기울기 2자리인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자, 이 녀석이랑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요런 식으로 그려버리면은 이 녀석이 뭐가 된다? 이 녀석이 y는 2분의 1에 x-1의 그래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얘가 y는 2x 더하기 1의 그래프고, 얘가 0,1을 지나면 얘는 1,0을 지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0,1과 1,0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죠,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역함수랑 원래함수는 뭐에 대해 대칭이다? y는 x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를 가졌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잘 기억해놔야 돼요. 자,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다음 장 넘어가서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126쪽 맨 마지막에. 자, 역함수의 그래프 하고 나와 있죠? 자, 그 별표 5개 쳐놓고 요 성질도 학교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자,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는 뭐에 대해 대칭이다?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자, 126쪽 보고 있다. 자, 126쪽 맨 아래쪽에 자, 그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밑에 그림 보면 y는 x의 대칭이면 이렇게 그림 두 개 그려져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예, 이렇게 돼 있으면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역함수 관계다. 자, 일단 여러분들 조금 그 개념을 좀 잡기 위해서 127쪽에 개념을 익히기 문제를 한번 좀 풀어봅시다. 자, 지금 조금 전에 배운 거 가지고 144번과 14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127쪽. 자, 금방 풀리죠? 자, 144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자, 다음 함수 f의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말하시고 근데 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그 함수가 무슨 함수여야 돼? 1대1 대응이어야 된다겠습니다. 자, 1번은 1대1 대응 그림이 맞죠, 지금 그죠? 예, 따라서 얘는 역함수가 존재해요. 2번은 어때요? 2번은 1대1 대응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3번은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 존재하죠. 4번은 어때요? 1대1 대응 아니죠?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따라서 역함수 존재하는 건 1번과 3번 이렇게 두 개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5번 문제 한번 볼까? 자, 145번에 1번 문제 봅시다. 자, y는 4x-2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 요 녀석의 역함수를 찾고 싶어 우리가. 자, 그럼 먼저 어떻게 해준다? 얘를 x는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거든. 자, 그럼 x는으로 표시를 해주고 싶으면 -1을 이항시킨 다음에 4로 나눠주면 되니까 4분의 1에 가로 열고 y 더하기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랑 y를 비바꿔주면 되겠어요. x가 들어갈 자리에 y를 넣어주고 y가 들어갈 자리에 x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역함수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라고 찾아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볼까? 자, 2번 y는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되는데 자, 얘를 x는으로 표시를 해보자. 일단 분수가 있으니까 좀 귀찮네요. 양변에 2를 곱해줄까? 2y는 -x 더하기 3 이렇게 넣어줄 수 있고 자, 그러면 x는 어떻게 되겠어요? 2항 시켜주면 -2y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x랑 y를 바꿔줘. 그럼 y는 -2x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녀석이 역함수가 되겠어요. 실제로는 x랑 y를 먼저 바꿔놓고 y는으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결과는 똑같은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좀 모종의 좀 심도 깊은 그 내용에 의해서 지금 그거 설명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그래서 x는으로 먼저 풀고 xy 바꾼다 이렇게 순서를 외워두세요. 알겠죠? 예, 물론 먼저 x랑 y를 이렇게 바꿔놓고 얘를 y는으로 풀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게 나와요. 예, 이렇게 먼저 바꿔놓고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간 거랑 결과는 어쨌든 간에 똑같은데 이렇게 쓰면은 감점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역함수가 할 때는 x랑 y를 x는으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x랑 y를 바꿔주세요. 알겠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가 궁금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요령을 이렇게 외워두고 궁금점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결하는 걸로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잠깐만 표기법 하나만 공부하기 위해서 그 144번에 1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44번에 1번 그림.
자, 144번의 1번에 보면은 x에서 y로의 함수가 지금 1, 2, 3이 a, b, c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대응이 되는 관계가 있는데, 자, 이 녀석의 역함수를 내가 생각해 보면은 y에서 x로의 대응이 될 거고, 이때 표기는 f 인버스 이렇게 표기한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얘는 a, b, c에서 1, 2, 3으로 대응된 녀석이 되고, 2에서 a로 갔으니까 a에서 2로 갈 거야. 그 다음에 3에서 b로 갔으니까 b에서 3으로 갈 거고, 그럼 c에서 1로 가겠네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 표기를 한번 해보자. 함수값을 직접 구해보면은, 자, 요 녀석은 f1 값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요? 1이란 값을 f라는 대응관계에서 대응시켜주면 c가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f2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f2 값은 a다. f3 값은 b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이제 비슷한 방법으로 표기를 해볼 거야. 자, f 인버스 a는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a란 걸 f 인버스에 의해서 대응을 시켜보면 2가 된다. 그 다음에 f 인버스 b는 얼마가 되겠어요?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f 인버스 c는 얼마가 돼요? 1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런 이제 대응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비교해 보세요. 자, x랑 y가 뒤바뀌면은 이렇게 역함수가 붙는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f1이 c다라는 얘기는 1이 c로 대응되니까, 그럼 역함수는 c가 1로 대응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요거 외워두세요. fa 값이 만약에 b가 나왔어. 그러면은 f 인버스 b 값은 뭐가 된다? a가 된다. 이렇게 x랑 y랑 뒤바뀌면은 역함수 관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요 표현 기호는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자주 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워두고 124쪽 아래쪽에다가 정리 좀 해봅시다. 이거 역함수는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124쪽 아래쪽에다가 이런 내용을 정리 한번 해두자. 자, 지금 보면 f2가 a면은 f 인버스 a는 2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f3이 b면은 f 인버스 b는 3. 이렇게 x랑 y가 자리가 바뀌면 역함수가 돼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 필기해 놓자. 124쪽 아래쪽에다가 필기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128쪽 넘어가서 필수예제 14번 일단 오늘 배운 거 가지고 한번 필수예제 문제들 좀 풀어보자. 오늘 배운 건 별로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금방 할 거예요. 자, 필수예제 14번 한번 봅시다. 자, fx가 ax 더하기 b라는 일참수로 주어져 있어요. 자, 근데 f-3 값이 -3이고 f 인버스 7 값이 2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 말을 보고 요걸 보고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역함수를 구하는 게 좀 귀찮을 것 같거든. 여기 a, b, 미지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원래 함수를 이용해 주기 위해서 역함수에다 7 대입한 게 2니까 그럼 원래 함수에다 뭘 대입한 게 2를 대입한 게 7이구나. 요거랑 요거는 똑같은 내용이구나. 요걸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역함수를 내가 굳이 안 구하고도 원래 함수에 2를 대입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가 중요해. 저기 밑줄 치고 요거랑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 적어두세요. 요거. 자, 필수예제 14번에 그 1번에 보면은 f 인버스 7이 2다. 요거랑 똑같은 내용은 뭐다? f2 값이 7이다. 요거랑 똑같은 내용이다. 자, 그럼 이제 미지수가 두 개, 식이 두 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f-3 값은 x자리에 -3 대입해주면 되니까 -3a 더하기 b가 되는데 이 녀석이 -3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f2 값 x자리에 2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2a 더하기 b가 되는데 이 값이 7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니까 얘 가감법 써주면 a 값이랑 b 값이 다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변변 빼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변 빼주면 -5a는 -10이 되니까 a 값은 -2가 나올 거고, 아니지, a 값은 플러스 2가 나올 거고, a 값이 플러스 2면 b 값은 플러스 3이라고 나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2번 좀 지우개 쪽에 풀어볼까?
자, 이번 문제를 보면은 이번에는 역시 fx가 ax 더하기 b라는 이런 일차함수인데 조건이 어떻게 두 개가 주어졌냐? f 인버스 2의 값이 0이다. 그 다음에 f의 f0 값이 3이다. 이때 f6의 값이 뭐냐? 얘를 이제 찾아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역함수 구하는 게 귀찮아. 그래서 요걸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어요? 역함수에 대한 2 대입한 게 0이니까 그러면은 원래 함수에 0 대입한 게 얼마나 되겠구나? 2가 되겠구나. 이걸 이제 바로 원래 함수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용해 주면 요 옆에 있는 식도 자, f0 값이 1에 요 f하고 합성이 되는데 요 f0 값이니까 이 식은 어떻게 바꿔 주겠어요? f0이니까 f2 값이 3이구나. 요런 식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네. 요걸 가지고 이제 미지수계, 식수계, 연립방정식 풀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0부터 생각해주면 F0은 X자리 0로 좀 B인데 여기 2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F2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2A 더하기 B가 2죠. 요게 3이니까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나오겠네. 그지?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FX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라는 녀석이 되고 찾는 F6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6 대입시켜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얘기죠. 그죠? 자, 얼른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밑에 확인 체크 149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49번 문제 풀어봅시다. 잠깐만. 내가 뭘 잘못했지? 잠깐만. F0 값이 2니까 B 값이 2 나온 거 맞고 F2 값이 문제는 제대로 베껴 썼나요? 맞네. F2 값이 3이니까 2 대입시켜주면은 2A 더하기 2는 3 넘겨주면 A가 플러스 2분의 1이네. 미안해요. 네, 플러스 2분의 1이네. 그럼 여기가 이제 플러스 3 더하기니까 얘 플러스 5 되겠네요. 그죠? 플러스 5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49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어렵지 않을까? 그만 줘라. 자, 149번 뭐 굉장히 쉽게 나오죠? F 인버스 3이 2란 얘기는 F2 값이 3이란 얘기지, 그치? 그 다음에 G 인버스 4 값이 마이너스 1란 얘기는 G 마이너스 2 값이 4란 얘기죠, 그죠? 대입시켜주면 AB 값 금방 나온다. 답은 1 나올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선생님이 고3들 가르치다 보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역함수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역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FA가 B면은 이 녀석이랑 똑같은 말이 F 인버스 B가 A다. 이거를 못 써먹어가지고 쉬운 문제들 틀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건 여러분들이 딴 건 몰라도 요건 꼭 기억해 둡시다. 자, X랑 바꿔주면은 X값과 Y값을 바꿔주면 이게 역함수의 대응관계가 된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기 귀찮을 때 요거를 써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면은 원래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15 문제 볼까? 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자,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5개. 자,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자, 역함수의 존재 조건. 자, 역함수의 존재 조건. 이거 오늘 고등학교 2학년 수업할 때도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그 원래 함수가 어떤 대응이어야 된다?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자, 1대1 대응이어야 되고, 자, 1대1 대응은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나온다? 그래프 모양이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단조롭게 감소만 하는 모양이 나와야 된다.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단조 증가거나 단조 감소다. 요거 이제 똑같은 얘기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둡시다. 자, 요걸 알고 이제 15번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15번. fx가 2x 그 다음에 2배의 1-k의 x 더하기 2k 이렇게 나와있는데 x가 1보다 작거나 클 때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데 자, 이런 함수 fx가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이 녀석이 지금 역함수가 존재한대. 자, 그럼 이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될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자, 일단 함수가 지금 x가 1일 때를 기준으로 함수식이 달라지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일단 여기 1을 x가 1일 때를 표기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줄 건데 자, 먼저 여기 1보다 작거나 클 때는 y는 2x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자, y는 2x의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1,2를 지나고 1,2를 지나고 기울기가 2짜리니까 원점 지나겠네. 이런 식으로 그려진 녀석인데 얘를 선생님이 희미하게 그렸잖아. 왜? 다 그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만 그려요? x가 1보다 작거나 클 때만 그립니다. 따라서 x가 1보다 작거나 클 때는 요쪽이니까 여기만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만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요. 자, 그러면은 이 1보다 작을 때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지를 내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어쨌든 간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그래프가 1대1 대응인데 1대1 대응은 그래프 모양 잘 몰라. 단조롭게 증가만 하거나 단조롭게 감소만 해야 되는데 1보다 클 때 이미 증가 그래프잖아. 1보다 클 때 증가 그래프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1보다 작을 때도 어떻게 돼야 돼요? 증가 그래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프가 증가해야 돼. 뭐 이렇게 되던 이렇게 되던 이렇게 되던 이렇게 되던 이거는 몰라도 증가는 쭉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증가하고 여기서 이어져야겠지. 그래 안 그래?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얘가 지금 1,2를 지나니까 밑에 것도 x 대신에 1 대입하면 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 밑에 것도 x 대신 1 대입하면 2가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x 대신 1 대입했을 때 2 나오는지 확인해 보니까 x 대신 1 대입하면은 2배의 1-k 더하기 2k가 되는데 요게 2-2k 더하기 2k니까 얘는 2가 되겠네. 얘는 무조건 1,2 여기 일단 지납니다. 여기 지나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조건만 더 생각해 주는데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 양수여야 돼. 그래야지 증가함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기울기 양수야지 증가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직선의 그래프에서 기울기에 해당되는 게 뭐야? 이 녀석이 지금 기울기잖아. x 앞에 붙어 있는 개수. 요게 기울기인데 저 기울기가 양수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2배의 1-k가 0보다 크기만 하면은 어쨌든 간에 그래프가 이렇게 휘어지던 이렇게 가던 이렇게 가던 이렇게 가던 어쨌든 증가만 하니까 계속해서 증가만 하니까 1대1 대응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2배 1-k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2로 나눠주고 k 넘겨주면은 k는 1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그죠? 네, 이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풀이는 별로 안 긴데 이 풀이를 이해하기 위한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역함수의 존재 조건보다 1대1 대응이다. 근데 그래프에서 어떤 모양이 나와야 돼? 단조롭게 증가만 하거나 단조롭게 감소만 해야 돼. 근데 1보다 클 때 이미 증가하고 있으니까 1보다 작을 때도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함수가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고 증가함수라는 얘기는 뭐예요? 직선이 증가하려면 기울기가 양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울기 양수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요거 연습 한번 해봅시다. 밑에 151번 문제 여러분들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자, 봄이나 그만 자고. 계속 자고 있나 저거. 자, 이것도 뭐 굉장히 쉽게 나오는 문제죠. 자, 한번 보면은 x가 이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함수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는데 내가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여기 x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자, x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이렇게 그려지는데 뭐 이렇게 여기까지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감소하는 상태니까 이쪽도 어떻게 돼야 돼? 어쨌든 1로 가든 감소는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직선의 기울기는 x 앞의 개수가 요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x 마이너스 요게 기울기인데 요게 0보다 작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x는 3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겠죠, 그죠? 네,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 조커스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 개념만 알면 정확하게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는 뭐야? x가 아니고 미안, 이 k인데 왜 x로 썼지? 네. 자, k가 3분의 5보다 작은 거고 그럼 이런 정수 k의 최대값은 k가 1이죠. 정수가 3분의 5보다 작은 정수 중에서 제일 큰 값은 1이 되겠습니다. 답이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필수 이제 16번 역함수 구하는 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자, fx가 2분의 1x 더하기 a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이 녀석이 역함수가 그걸 봤더니 bx 빼기 2가 됐대.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전에 역함수 구하는 요령 그대로 해주면 되는데 이 fx를 그냥 y로 고쳐버리면 돼 그냥. 구할 때는. 자, 그래서 일단 fx 대신에 y를 써가지고 이렇게 일단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 얘를 x눈으로 표현해주면 되거든? x눈으로 표현하려면 일단 a를 이항시켜주고 그 다음에 양변에다 2를 곱해주면은 요렇게 이제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x랑 y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x 자리에 y 넣고 y 자리에 x 넣어주면 요게 이제 우리가 구하고준 역함수가 되는데 이 녀석이 요 식이랑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bx-2랑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계수 비교를 해주면 a 값은 얼마구나? 1이구나. 그 다음에 b 값이 2구나.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a랑 b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그죠? 이런 거는. 자, 이것도 빠르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좀 더 합성함수도 연습 한번 해볼 겸, 자, 155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55 문제. 자, 뭐 금방 풀리죠? 한번 해볼까?
자, 일단 hx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면 돼요. 자, 그래서 hx를 먼저 구해보자. hx는 g 컨버전 fx인데 얘는 g에다가 fx를 통째로 대입시키라는 얘기랑 똑같죠. 자, 근데 fx가 여기 마이너스 3x 더하기 2니까 얘는 g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2를 x자리에다가 대입시켜주라는 얘기고, 자, 그럼 gx에서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2를 통째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요 녀석이 바로 합성함수 hx의 식이 되겠어. 자, 그래서 hx라는 녀석이 지금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이제 y는으로 표시해가지고 이제 x는으로 풀어주고 xy 바꿔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1 이항시켜주면 y 더하기 1은 마이너스 3x가 될 거고, 그럼 x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3분의 1 y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랑 y랑 뒤바꿔버리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녀석이 바로 구하고자 하는 h 인버스 x가 되겠어요. 따라서 h 인버스 x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되겠죠? 자, 역함수의 성질을 오늘 좀 설명하기엔 시간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조금 그 확인 체크 문제들 중에서 어려운 문제들 좀 풀고 마무리를 합시다. 자, 128쪽부터 130쪽까지 확인 체크 맨 마지막 문제들 150, 153, 156 이렇게 세 문제를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이 문제들 조금 까다로워요.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역함수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함수, 뭐 1대1 함수, 뭐 합성함수 이런 것들이 역함수랑 이제 계속 섞여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또 어려워져요. 뭐 절대값도 섞여 나오고 어려워지는데, 자, 일단 150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합성함수, 자, 요게 있고요. F 인버스 컴퍼전 GA는 1이다. 이런 표현이 보이는데, 자, 요 녀석을 우리가 합성함수에 대해서 배운 대로 그대로 표현해주면 뭐가 되냐면, 얘는 F 인버스라는 F의 역함수에다가 GA란 값을 대입시켰을 때 1이 나온다. 요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네, 요런 얘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내가 이제 이 F 인버스 X를 구할 수도 있지만 구하기가 보통 귀찮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조작을 해주면 편한 거 아니까 얘랑 뒤바꿔요. 그냥 뒤바꾸면 얘가 F에 관한 그 대응관계가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요 식이랑 똑같은 말이 뭐가 되는 거 아니까 요 식이랑 똑같은 말이 F 인버스에 GA를 대입시켜서 1이 나왔으니까 그럼 F에다가 1을 대입시켜주면 뭐가 나오겠구나? GA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요거랑 요거랑 바꿔버리면 F에 대한 대응관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다 풀었어요. F1 값 구해봐. 이 X자리 1 대입하면 4-2가 되겠죠. 4-2. G, X자리에 A 넣어. A-1이 되겠죠. 따라서 A-1이 얼마가 돼? 2가 되니까 따라서 A 값은 얼마구나? 3이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 좀 복잡한 게 있어도 F 인버스 역함수의 대응관계를 바꿔버리면 이렇게 원래 함수의 대응관계가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두면 돼요. 이거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3번.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자, 역함수가 존재하면 뭐다? 1대1 대응이다.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된다? 단조롭게 증가만 하거나 단조롭게 감소만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그리려고 보니까 절대값이 좀 거슬린단 말이야. 자, 절대값 있으면 우리 무조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절대값 아니 양일 때랑 음일 때로 나눠서 풀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잘 봐야 돼. 자, fx라는 함수를 내가 쓸 때 x가 2보다 작을 때랑 x가 2보다 같거나 클 때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절대값을 풀어가지고 따로따로 써주면 돼요. 알겠죠? 자, x가 2보다 작으면은 절대값 아니 2보다 작은 수에서 2를 빼면 음수가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 절대값을 풀었을 때 마이너스가 붙어 나온단 말이지. 자, 얘는 a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더하기 3 마이너스 2. 칸이 좀 좁네. 마이너스 2 더하기 3 마이너스 2에 요 녀석이 x가 2보다 작을 때 나오는 함수고, 그럼 x가 2보다 같거나 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ax 더하기 x 마이너스 2 더하기 3 빼기 2에 요렇게 이제 fx가 접해진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 좀 긴데 직관식에 그려봤자 x에 대한 1차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식에 대한 임차순으로 간단하게 정리한끼리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럼 얘는 ax 마이너스 x 더하기 2 더하기 3 빼기 2에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x 공통인수죠? 묶어주면은 a 마이너스 1 곱하기 x 더하기 5 마이너스 2a 이렇게 이제 나올 거고, 얘는 x가 2보다 작을 때. 자, 그 다음에 얘는 풀어주면은 ax 더하기 x 마이너스 2 더하기 3 빼기 2a니까 얘는 a 더하기 1에 x 그 다음에 더하기 1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얘는 x가 1보다 작거나 클 때.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절대값이 보이면은 절대값 아니 음일 때랑 양일 때로 함수를 나눠서 일단 정리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정리를 해주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얘도 x에 대한 1차 함수고 얘도 x에 대한 1차 함수니까 둘 다 직선이에요.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가 나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x 앞에 붙어있는 요 녀석들이 지금 기울기란 말이야. 그럼 얘가 기울기가 양수면 얘도 기울기가 양수여야 되고, 얘가 기울기가 음수면 밑에 것도 기울기가 음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a-1과 a 더하기 1은 부호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부호가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곱한 게 무조건 0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얘가 플러스 값을 가지면 얘도 플러스 값을 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얘도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하다가 감소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될 거라는 얘기야. 그죠? 기울기 값은 달라져도 계속 단조롭게 증가만 하거나 단조롭게 증가만 하거나 단조롭게 감소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기울기가 둘 다 플러스, 둘 다 마이너스. 어쨌든 두 개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부호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곱하면은 양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곱해서 양수가 되는 요 2차 부등식은 우리가 금방 풀 수 있거든. A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작은 거보다 작거나 또는 큰 거보다 크다. 요거 이제 2차 부등식 푸는 거 여러분 알죠? 0이 되는 근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 두분의 바깥쪽이라 그랬어요. 그죠?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돼 있으면 두분의 바깥쪽. 이렇게 이제 2차 부등식 푸는 거 배웠죠? 네. 그래서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렵죠? 절대값 있어가지고. 자, 하지만 우리가 절대값 다루는 법은 기본적으로 1학기 때 배웠단 말이야. 절대값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해? 절대값 아니 양일 때랑 음일 때로 갈라서 식을 정리해주세요. 네, 정리해주고.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단조롭게 증가만 하거나 단조롭게 감소만 해야 돼. 그러면은 기울기 두 개가 부호가 어쨌든 간에 플러스거나 마이너스거나 같아야겠구나. 그 얘기는 기울기 관계 음수다. 이렇게 이제 결론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56번 문제 보자. 자, 선생님이 F하고 안쪽에 조금 복잡한 식이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T로 치환시키라 그랬습니다. 네. 요게 합성함수의 의미거든 실은. 자, 그래서 이 녀석을 T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일단 예쁘게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다시. 네, 요게 포인트가 되겠어. 자, 그래서 3x-2를 T라고 이렇게 놓으면은 그럼 X는 어떻게 되겠어요? 2 마이너스 2 양식으로 3으로 나누면 3분의 1에 t 더하기 2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찾아낸 x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서 ft를 찾아줍니다. 자, 그러면은 ft는 6배 3분의 1에 t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되니까 이거 약분시켜주면은 2배에 t 더하기 2 더하기 1이 돼서 얘는 2t 더하기 5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t를 다시 x로 바꿔주면은 fx는 2x 더하기 5라는 함수고요. 자, 이 녀석이 역함수를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자, 역함수 찾는 방법 어떻게 하겠어? fx를 일단 y로 바꿔준 다음에 얘를 x놈으로 풀어준다. x놈으로 풀어주려면 일단 5를 이항시켜서 이렇게 써주고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써준 다음에 최종 단계에서 이제 어떻게 해줘? x랑 y랑 바꿔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y는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5 요게 바로 구하고자 하는 f 인버스 x 이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주면 a 값이 얼마구나? 2분의 1이구나. b 값이 얼마구나? 마이너스 2분의 5구나.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빼기 b의 값을 구하는 건가요? a 빼기 b 얼마요? 아니구나? a, b값 구하는 거네. 네, 이렇게 두 개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역함수에 대한 좀 기초적인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좀 복잡한 역함수의 성질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숙제는 오늘 배웠던 그 130페이지까지 개념 원리는 130페이지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베이직스는 90페이지까지 90페이지까지 풀어서 다음 시간 또 테스트 준비하도록